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1, 2, 3을 출력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1, 2, 3을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잘 출력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일을 반복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저한테 이것 좀 해 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를 출력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걸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게 1, 2, 3 출력해 했고요. 또 1, 2, 3 출력해 했어요. 또 했고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타를 날린 거죠. 누가 와서 야 1, 2, 3을 1000번 출력해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골치가 아프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써서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함수 이름을 프린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1부터 3까지 출력을 하겠다 라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해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 함수를 그냥 호출을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1000번도 이걸 반복문을 돌려서 그냥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또 다음날이 됐더니 갑자기 야 이제 1부터 4까지 출력을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추가해줘야 되죠. 그쵸? 근데 1부터 4까지 출력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전날처럼 3까지만 출력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머리를 씁니다.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3까지 시키는 사람이 시켰을 때는 3을 하고요. 4까지 시키는 사람이 나오면 4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번에 5까지 하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막 6까지, 7까지, 8까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얘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마다 골라서 쓰면 편하긴 할 텐데 계속 만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뭐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출력인데 얘는 3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4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써서 뭐 반복문을 쓰고 어쩌고 해봤는데 불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결법일까요? 얘를 이렇게 3번을 출력했다고 치면 이거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하면 이제 우리가 3까지 출력하는 거, 4까지 출력하는 거 지금 3번 반복을 한 거죠. 3번 썼어요. 3번씩. 근데 5를 또 추가해달라 그러고 6을 또 추가해달라 그러고 이런 것들에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부터 몇까지 출력해줘 라고 하는 거를 얘는 그냥 하나만 놓고 몇부터 몇까지 해줘 라고 하는 것만 내가 적어서 그때그때 그거에 맞는 걸 출력을 해줘야겠다 라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제가 자, 이렇게 반복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limit이라는 변수는 필요하겠죠. 밑에서 쓰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지우고 얘도 지워버리고. 자, 이러면 지금 여기 뭐 출력되죠? 이걸 실행시켰을 때 지금은 그냥 1, 2, 3 나오겠죠? 여기 안에서 리밋을 만들어줬고 리밋에 값도 넣어줬고, 그리고 나서 그 리밋을 그 종료 조건으로 해서 반복문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3까지 출력해줘 1부터 라고 했을 때 여기다 값을 넣어서 여기서 그 값대로 출력하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사실상 지금 이 함수 그대로라면 우리가 얘를 7까지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 바꿔줘야 되고 얘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나면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실행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바꾸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얘를 좀 더 센스있게 유도리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7까지니까 7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리미트가 여기 넣어준 이 7로 값이 들어오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만들어준 이 리밋을 지울 겁니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리밋을 넣을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배우셨겠지만 함수를 실행시킬 때 여기는 인자죠, 인자. 똑같아요. 얘도 아르규먼트 값을 줬어요. 그럼 이 함수가 여기 이 매개 변수 얘를 통해서 이 값을 받아오는 거죠. 자, 이게 매개 변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함수 외부에서 지금 제가 7이라는 값을 준 거잖아요. 함수 외부랑 함수 내부, 얘는 실제로 내부에서 쓸 거니까 내부를 연결해서 값을 넣어줄 변수라서 매개 변수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을 시켜버리면 변화가 없지만 이거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값을 넣어줌으로써 유두리 있게 이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름도 좀 유두리 있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얘를 n으로, 그러면 호출도 이름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여기를 뭐 한 5로 바꿨다 했을 때 이름도 5가 되고 값도 5까지 출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자,
만약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 한 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함수를 실행시킬 때 내가 뭔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함수한테 여기다가 소괄호 아래다가. 그럼 함수 안에 함수한테도 소괄호가 있었죠. 그 값이 이 소괄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 리밋이라는 변수로 받겠다라고 여기다 4개 변수를 지정을 해준 것 뿐이에요. 다른 언어에서는 요 안에 타입도 적어줬어야 되죠. 뭐 문자면 스트링, 정수면 인트 이런 식으로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줬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거 안 적어줘요. 그냥 변수명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온 이 5라는 값이 이 리밋, 함수가 실행될 때 이 리밋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밋을 실제로 우리가 5라는 숫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1부터 몇 가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1부터가 아니라 뭐 한 3부터 7까지 출력을 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싫고 이거를 활용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개 변수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인자값을 여러 개를 넣어주면 얘도 그냥 여러 개를 받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넣어준 순서대로 이 매개 변수한테 들어오게 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자,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대로 3부터 7까지 출력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3이랑 7을 인자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여기에 순서대로 3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한테 7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타트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반복문은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름을 여기도 n으로 바꿔서 n-n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n부터 n까지 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이렇게 써주면 내가 받아온 얘를 여기서 각각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름도 바꿔줄 필요가 없고요, 기능도 바꿔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얘만 그때그때 시키는 대로 숫자만 바꿔서 실행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3부터 7까지 출력하라고 나왔고요. 실제로 3부터 7까지 출력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편하게 꿀 빨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얘를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3부터 7까지 하나 뽑고 7부터 56까지 하나 뽑고 2부터 6까지 하나 뽑아 라고 시켰으면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은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3부터 7까지, 7부터 56까지, 그리고 2부터 6까지 다 가능한 거죠.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뭐부터 뭐까지 라는 명령이라면 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 작업을 하시게 될 함수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게 되실 거예요. 비슷한 업무, 비슷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대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어진 값들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야 될 때 이런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인자랑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구성을 하고 이 한 로직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기능이라면. 만약에 이 print end-to-end 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뭐부터 뭐까지 출력해 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야 3부터 7까지 합 계산해서 뽑아 라고 하면 이거 못쓰죠. 그거는 전혀 별개의 기능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유사한 기능들이고 반복적인 기능들이라면 이렇게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인자랑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기능을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건 그냥 따로 만들어야겠죠.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 페이지에 매개 변수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웬만하면 정답 보지 마시고 문제만 켜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4문제. 그리고 푸시면서 여기 써있는 이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시간을 3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